자, 여러분. 근데 저희 K 파티는 이렇게 귀한 야전사령부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는 국민의례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승수 상임대표님께서도 이 큰 K 동의를 해주셔서 국민의례를 하고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수 대표님 태극기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 같이 찍어도 예. 네. 어때요? 괜찮아요? 자. 아름다운 한미동맹 태극기. 예, 좋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간단히 국민의례를 하고, 그래도 애국가는 4절까지 하고, 반동분자라 그렇습니다. 제가. 예. 자,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의 길이 온전하세. 다음은 피와 목숨으로 이 귀한 자유와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다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 호국용사님들 그리고 애국열사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앉으시죠. 이원사님, 문재인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민의 애국, 국기에 대한 경례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거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기 때문에 그래 좀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예, 그 목소리 혹시 잘 되시고 안 되세요, 저?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리.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여기 차가 좀 많이 다녀가지고 예. 조금 방송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볼륨을 높여야 되면 높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참 목소리가 좋으시다. 그죠? 저는 LGU 플러스 SK하가 목이 다 씨가 있는데. 저도 목이 완전히 마시갔습니다. 어제 예. 어제 그 경찰 이렇게 하던데요. 완전 네, 이렇게 예, 넘가뜨리면서. 보셨나요? 예. 이렇게 그냥. 그 영상 좀 주십시오. 영상을 못 찾아가지고 예. 오늘 고소를 못했습니다.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예. 아니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제 어제 같은 상황은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뭐 제가 변호사라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변호사가 무슨 금태 들어오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만 이제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그냥 재판까지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당신은 위법하고 국민들은 위법하고 본인들은 신성한 권력인 양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변호사인 저한테도 이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제멋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 분노하는 거지 저를 밀었기 때문에 분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폭정 하에서 신음하는 국민일 뿐이고요. 모두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의 평소 행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쳤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배우가 부족해가지고 내상을 입었거나. 내상을 입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네.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런 좀 액션이 부족해가지고 어제 제대로 피해 상황을 좀 부풀리질 못했습니다만 엄연한 폭행이다. 그것도 공동 폭행.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중심을 잃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밀고 이런 것들이 다 폭행입니다. 경찰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네. 국민의 권리, 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무너뜨리고 밀치고 힘들게 이렇게 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 오늘은 1인 시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 방송 사업자입니다. 유 변호사님 혹시 아세요? 채널 방송 사업자, 지금 여기 전자문서 국세청 등록된 사업자 대표자 전자문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있으면 저는 지금 오늘 방송 제작하러 왔어요. 공개 방송을. 그래서 방송입니다, 방송. 네, 녹화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PD한테 제가 넘겨서 우리 전국 채널 방송국에 케이블 채널에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편집을 해서. 왜 이렇게 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님과 많은 분들이 투쟁을 하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투표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우리나라에 300 얼마밖에 없는 채널 사업자 중에 제가 한 명이라서 네네. 방송을 4단계에서 방송 제작과 송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훌륭하십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왜요? 피스 대표님 왜? 에리가 이상하다고? 어이 감사합니다. 야, 코디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고 진짜 방송 맞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우리는 문제가 없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유튜브 대표님들께서 각자 1인 방송으로 또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여기가 이제 사실 뭐 보시다시피 좀 외진 곳입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서는 좀 외진 곳인데 사실 또 이제 그 용산에서 행사를 하시고 또 여기까지 넘어오시는데 SK 갔다가 네, SK 갔다가 네. 남대문. 화해 장비 사용을 비탄하는 이러한 이용원 대표님의 끊임없는 몸부림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유튜버 분들께서 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께서 화웨이 팀이 특수팀인데 유승수 변호사님 뵈러 가자니까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만세 부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옮겨오셨어요. 옮겨오셨는데 제가 감사하죠, 진짜. 예,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중공에 속국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중공은 지금까지 통일전선 전술로 속국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속국을 만드는 방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정치다. 정권이다. 그래서 호주라든지 캐나다의 사례를 제가 연구적으로 해봤는데, 네네. 통일전선 전술과 1대1로 외형적 하드웨어 전략을 같이 쓴 곳이 캐나다고, 그리고 호주였습니다. 근데 호주는 3년, 4년 전에 중공 스파이가 불만을 가지고 네네. 망명을 하면서 호주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다 터트리면서 내가 의원 내각제의 국회의원들을 친중으로 만들면서 기업가를 통해서 돈도 주고 여자도 붙이면서 만들었다가 폭로를 해서, 그때부터 호주에서 반중 심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말한 게 뭐였냐면, 통일전선 전술에 따르면 친미 국가 중에서 의원 내각제인데 괜찮은 나라들, 아시아에서 호주를 잡은 거예요. 오세아니아에서. 네, 네, 네. 그리고 미국 옆에 국경에서는 캐나다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는 담벼락이잖아요. 네. 캐나다의 좌파들 지나가셔야 돼요. 의원 내각제가 왜 그러냐면, 중공은 의원 내각제면 국회의원 가방 넘으면 변호사님 네. 수상이나 총리를 뽑을 수가 있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제가 되면 대통령이 말을 안 듣거나 우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거나 하면 중공이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만 가반만 넘기면 자기들이 원하는 총리 수상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전선 전술로 친중 의원들하고 친중 정치권들한테 뭘 했냐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라.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회들의 머리가 아니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사이로 180명이 좌파들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개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의원 내각제로 안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히 친중 돈을 준다거나 미인계로 목줄을 잡는거나 해서 잘 보이면 국회의원 계속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과반을 넘겨서 파키스탄이 지금 그렇거든요. 파키스탄이 지금 상원 감시 카메라가 걸리고 의원회관에서, 그리고 지금 총리가 중공에서 키운 놈이랍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내각제를 개헌시키려는 것이고, 그게 저는
정치권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전 단계로 저는 부정선거를 여기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180명이라는 의원을 기본적으로 깔 수 있고 우파 중에서 일부 친중 의원을 더하면 200명 개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공이 정치권을 한 특정 국가에 원하는 정치권을 잡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불법선거를 개입을 한다. 맞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예.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원 내각제는 뭐 그 유래가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만 뭐 예. 민주대 뭐 한 통치 구조의 하나의 형태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겠지만 예.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의원 내각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면 예. 영국하고 다르죠. 예. 영국하고 다릅니다. 현대판 귀족정이다. 예. 현대판 귀족. 예. 그러니까 원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예.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것은 이 권력을 특정 국회의원들 그리고 예. 특정 정치 집단에 계속해서 영속화하겠다는 것이죠. 예. 사실 심지어는 세습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 한 명 한 명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명 한 명한테 너 의원 내각제 찬성해? 대통령제 찬성해? 다 그러면 말은 뭐라 그럽니까? 말은 대통령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정당도 의원 내각제에 저희는 반대한다 이런 정당이 없어요. 지금 예. 현재 기성정당 중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들에게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기존 정치인들이 하나의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그 특권 계층이 계속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이걸 바로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현대판 귀족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현대판 귀족정이 되면 가장 좋아할 주변의 국가가 바로 중공이다. 예, 중공.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유 변호사님, 좌나 우나 의원 내각제를 지금 외쳤던 자들,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네, 네, 무슨 맞습니다. 모임도 만들고, 네. 뭐, 좌파 단체들도 끌어들이고 해서 100만 명을 뭐, 국민 그거 해서 한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자유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사기 탄핵 62적과 그 추종자들과 또는 그의 졸개들이더라고요. 결국 반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저희가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맞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만으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고 나서 우파 정권이 나오고 나서 중공에서는 국회가 무너질 것 같고 김정은이가 SOS를 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북한 주민들이여 다 대한민국을 품으로 오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위기가 북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맞습니다. 왔죠. 네. 북에서는 이빨이 무너지면 너가 중공 입술까지도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제 중공에 SOS를 친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북계만으로 촛불 사기 탄핵 촛불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중공 유학생 대사관들의 지령이라든지 유학생마다 몇천 명씩 유학생 총학생회 중공 이런 데서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사기 탄핵이 일어나고 대통령님을 구속시킨 사기 탄핵의 연속이 바로 중공 공산화 속국이고 그걸 정치권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목적이 국회의원들 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정치적 힘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또 내각제 개헌으로 이렇게 연속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가능성은 지배 계층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배 계층이 맞습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좌파도 대통령이 됐다가 우파도 대통령이 됐다가 예, 뭐 개혁 세력도 대통령이 됐다가 예, 그리고 또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예, 이와 같은 지배 구조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도를 채택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를 민주주의 제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 적어도 이 간접민주주의 하에서의 어떠한 그 대표자들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국민들에게 유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거제도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선거제도 자체가 부정으로 치러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정권을 바꿀 수가 없고 예, 바꿀 국민의 수 없- 의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대한민국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국가냐, 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정체성은 바로 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헌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예. 180석을 딱 만들어 놓고 예. 이제 3분의 2 막 이렇게 넘어서 예. 개헌을 추진해서 나라를 바꾸는 예. 결국에는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공산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의원 내각제라는 과도기적 형태를 취하는 것 뿐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변호사님, 지금 사람들이 투표용지, 선거를, 용지를 따로 인쇄했다거나, 투표용지를 끼워 넣었다거나, 출력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선거 전후의 외형적인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전산 조작이라든지 외부에 의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말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가장 180석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들킬 걸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하는 마지막 선거의 저는 흔들림이라고 보고, 네. 그 전 단계로 드루킹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요,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 조작보다는 오히려 포털, 젊은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민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90% 이상의 그 당시 점유를 했던 네이버 같은 포털에 댓글이나 기사가 나오면 거기서 1억 개를, 몇천만 개를 댓글을 만들어서 여론 민심을 바꾸면 그거는 저는 선거 조작이라고 봅니다. 불법 선거라고 봅니다. 왜? 국민이 잘못 판단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고, 국민을 잘못 만들어서 생각을 잘못하고 보이게 해서 민심을 가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불법 부정선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전 단계로 제일 초기 단계는 보통 뭐가 있냐면, 권력자들이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싶어하고, 특히 좌파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 자들이 가장 초기에 잘 쓰는 방법이 그러하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을 매수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괴롭히거나,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 임원이나 사람을 넣거나, 또는 돈을 많이 줘서 여론조사를 워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재인 잘하냐 잘못하냐, 지금 다 잘못한다는데 문재인이 방역을 잘하냐, 또는 문재인이 백신을 잘 맞히고 있냐, 이런 대답을 끌어내는 거는 연수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역을 잘하고 있냐고 문재인이 지금 잘하고 있냐는 차이가 크대요, 반응이. 근데 그걸 하듯이 지금도 보면 여론조사 기관은 좌측 편향들이 많고 친정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민심을 조작하는 드루킹과 같은 포털 사이트나 중간 단계로 있고,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이런 선거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3단계까지 거만해졌잖아요. 들키지 네, 않고 네.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지가 바뀌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네, 주십시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그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다. 예.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선거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특정 한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거에서 표조작을 하는 하나의 측면만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저희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다. 벌써부터 제가 어디 캠프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예. 이미 가짜 여론조사를 막 합니다. 가짜 예. 여론조사를 하고 예,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죠. 예, 실제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는 예. 가장 가깝게 기억하는 거는 이제 4.7 재보선 때 예, 박영선 캠프가 그 짓거리 했잖아요. 박영선 캠프가 민주 예. 컨설팅에서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전투표는 이겼다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사전투표를 이겼는지 어떻게 알죠? 예. 모르죠. 예. 근데 사전투표 끝나고 본투표하기 전에 사전투표는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 박영선도 지가 봤대요. 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호도하죠. 물론 그게, 저는 그게 여론을 만들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예. 그때 당시에 고발을 했는데 예. 구로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어. 네. 근데
뭐 가짜 여론조사 공표, 뭐 허위사실 공표, 뭐 여러 가지에 해당합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가짜 여론을 이제 호도하죠. 예. 가짜 여론을 호도했으면 그 호도된 여론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 측면에서 조작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조작선거, 부정선거의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예. 그 전 단계가 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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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인선이 필요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오히려 두둔해주고 문재인에 대한 특검을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는데 너무 많죠. 그런데 지금 이중대 탄핵 완성 정당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우파 아스팔트에서는 그런 정당이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느니 실효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문재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예. 표가 조작되고 결과가 조작됐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작과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선거에 대해서 기존 정당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예.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다. 예. 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런 선거권이나 아니면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국민들을 섬기면서 예. 이런 짓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그냥 당선되면 끝이야. 당선되면 끝이야.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당선되면은 다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 철석같이 믿고 있죠. 예. 이거를 한 번이라도 누가 깨줘야 되는데 그 한 번을 깰 생각이 없는 거죠. 누구도. 또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클린선거 시민행동에서 그 부정선거에 관한 고발을 했고 그에 예. 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사실 추구하는 바는 특정 부정선거의 사건 이벤트를 다루자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벤트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유권자의 유권자 행동, 유권자 운동을 일으켜 나가자. 그리고 또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거제도를 지키려는 이 가짜 여론조사 뭐 등등 다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움직임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흐름대로 보면 선거는 국민이 하는데 사실상 결과는 국민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조작 세력이라든지 또는 특정 언론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공통적인 게 저는 너무 소름이 요즘 돋는 게 뭐냐면 중공을 두둔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중공에 대해서 아주 두둔을 넘어서서 옹호를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중공에 옹호를 하고 두둔을 하는 자들은 호주의 사례를 보면 기업가들을 통해서 또는 중공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 그리고 그 돈을 여러 번 받다가 나중에는 목줄이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부정선거, 사기탄핵 진실규명 전부 다 내각제 개헌은 추진 이런 연결되는 일련의 중공의 지령들과 대한민국을 1대1로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공에게 그리고 콩고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정치 권력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치 권력을 가져가면서 대한민국을 파는 친중, 종중이 우파에도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우파에도 중공의 돈을 받아먹는 언론, 방송, 전현직, 심지어는 유튜버까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심지어 또 미인계들도 아시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공통신사들이 대부분 다 여자들이 신분이 원래는 장교랍니다. 인민군에 네. 기술 교육 다 받는데요. 네. 예. 팡팡도 그런 것처럼 캘리포니아. 예. 그렇게 와서 목줄을 잡아서 미인계 그렇게 해서 많이 잡고 있다는 말까지도 들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예. 이거는 그냥 그 정당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 아시죠?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전국에다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뭐라고 예. 붙였냐면 예. 우리 당은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붙였습니다. 이걸 붙였는데 예. 이걸 붙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예. 뭐 국민의힘 너나 할 것 없이 뛰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약간 뛰라고. 조금 반응이 좀 크네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아니 그러면 예. 아니 그 뜨끔하는 거 뜨끔한 거지. 아니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받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붙이니까 네. 예를 들면 기독자의 통일당을 붙이니까 예. 다른 당은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예. 다른 당도 안 받는다고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못 붙이는 거예요. 그걸. 그렇구나. 그걸 못 붙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피소드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중국 공산당 얘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기성 정치권 누구도 함부로 얘기 못 합니다, 지금. 예. 함부로 얘기 못 하죠. 다들 침묵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들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이 위임한 이들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미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지배되어 있는지가 우리 뭐 눈으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유승수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권의 반동분자 최고 악질 반동분자잖아요, 그죠? 그건 대표님이. 아니 근데 저는 밤에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광화문에 지금 5년째 있지만 3년째 뭘 했냐면 티벳 깃발을 꽂아놓고 있고 아하. 대만 깃발을 꽂아놓고 있고 자유 홍콩 깃발을 꽂아놓고 있거든요. 그거 3개 깃발을 들고 중공 베이징 공항에 내리면 20년형을 산답니다. 네. 내란범이 된대요. 근데 게다가 지금 저는 화웨이 조지자부터 해서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겠다, 그죠?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인간들이 가득하고 바글바글한 곳에서. 그런 정치를 혁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혁파하지 않으면은 그냥 네.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사는 거죠, 뭐. 예. 중국 공산당의, 뭐 예를 들면, 예.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랑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눈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문제야 막 계속 그러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놈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굴복한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 우리는 뭐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님이 우리는 앞으로 정치를 못하겠다가 아니라 대표님이 이제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 정치를 해야 된다. 예. 더더욱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이제,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예. 정치에 있어서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세대 교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승수 대세론 이런 거.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도, 유승수 40대 기수론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생각해보시면, 이용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용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할배로 보고 아니 유 변호사님 지금 대학생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오늘 막 기싸하시네요. 저희가 동갑인데 저희가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뭐 나이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가 저희 나이입니다. 지금 저희 나이. 그때 다 뭐라 그랬습니까? 막 그냥 뭐 신진 정치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오세훈이 신진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아직도 신진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여전한 신진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실제 뭐 우리나라의 뭐 굵직굵직했던 정치 인물들 뭐 저희보다 어린 나이에서도 훨씬 더 영향을 발휘했던 당시에 그런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그 기득권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우파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명성 이제는 막 초선도 설치돼요. 초선하고서는 낙선한 사람도 이제 지가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서 아스팔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다 결국엔 남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남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남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동안 5년 넘게 이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켜온 국민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반어법으로 말한 거 맞고요. 네, 계속 투쟁할 겁니다. 계속 당연하죠. 투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유 변호사님 제가 K파트에서 늘 말하는 게 있는데
뭐 조그마한 숫자 젊은 너희들이 무엇을 바꾸겠냐 뭘 하겠냐 지 않습니까? 자스민 혁명도 젊은 청년 한 명의 죽음으로 자스민 물결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유파가 바다 물결이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좌파들은 오염시키고 썩게 만들고 거짓 우파 보수들 친중 내각제 사기 탄핵과 쓰레기들도 바다 위에 괜찮습니다. 둥둥 떠다니면서 바닷물을 썩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성분이 정말 작더라고요. 3.4%의 소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공을 반대하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기 탄핵이나 부정선거 우리 주권을 빼앗기거나 주권에 대한 위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3.4%의 소금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 국민들 중에 우리 우파들 유 변호사님 같은 분들, 이 맞은편에 계시는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응원하러 오신 우리 활동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여사님들까지 이 3.4%의 소금이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저항을 하고 변화를 노력한다면 저는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사계절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공기와 물과 바다도 아니지만 절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할 역할을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질되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 일제시대 때 미국이 핵폭탄 떨어뜨리기 직전이요. 가장 어두운 때였고 가장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항일 투쟁하는 사람 신고하고 자기 친척 고발하고 하면서 일제 앞잡이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가장 어두웠던 낙동강 전선만 남고 대부분의 도시 수도권과 다 점령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목회자들 신고해서 처형하게 만들고 변절하고 부자들 자기 주인을 신고해가지고 자기들 재산 훔치려다 그놈도 잡혀 죽고 이런 일들이 인천 상륙작전 직전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포가 없는 제2의 6.25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사기 탄핵을 끝까지 강을 건너자 데리고 가자는데 국민의 마음은 어떻지요? 그 정치꾼들이 아무리 수십 번 사기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해도 국민이 다시 와. 다시 이래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럼 또 이놈들이 사기 탄핵의 강을 건너자 말은 몇십 번을 또 데리고 와. 이게 국민의 민심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중국 공산당 문제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제가 아까 이제 나이를 가지고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들의 권위나 그 사람들의 명성이나 그 사람들의 이력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모든 도덕성에서 자유롭고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만 보고 갈 수 있는 새 사람이면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아스팔트에서 계속 끊임없이 투쟁해 오신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어느 날 정치인 중에서는 그냥 제일 그냥 빌빌대고 막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스팔트에 가서 왕노릇하는 거죠. 예. 우리가 또 계속 그걸 왕 취급을 해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어떤 이슈에서는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로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게 캥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 우파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적든 누구든 간에 기존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을 우리가 밀어주고 새로운 사람들로 갈렸을 때만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내부적인 변혁을 꾀할 때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계속해가지고 기존 정치인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선거 감시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이제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선거 감시가 없으면 또 선거는 우리가 이겼는데 결론은 뭐다? 저놈들이 이기게 되는 네네, 그런 일을 그렇죠.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주권을 중공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졸개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치 주권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선거 감시 운동이
더욱더 필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선거감시행동을 끝까지 이어가셔야 된다. 네. 우리 유권자들 스스로의 유권자 운동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유권자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거 때가 돼서 특별하게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언제고 어느 때고 사실은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거의 매해마다 선거 아니면 정년으로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스스로 유권자 정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갖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예.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체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국민들로서 또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호사님, 그 앞으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K파티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저 말을. 제가 먼저 이제 K파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K파티에 제가 막 기대하는 바도 많고 주문하는 바도 많은 거죠. 결국에는 그동안의 이슈와 그동안의 업보들을 쌓아온 기존 정치인들, 이들에게서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예. 해방돼서 정말로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은 결국에 K파티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어떠한 모종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용원 대표님께서 사실은 정말 멱살 캐리,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K파티 내에서 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결국에는 저희는 유권자 운동이라고 해서 예. 선거를 중심으로 이슈를 삼아서 예. 그 선거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K파티와 클린선거 시민행동 모두가 국민 주권주의에 기반한 우리 정권 보수 가치의 수호를 위한 정치 세력화입니다. 정치 세력화고 그것을 저희가 숨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숨기지 않고 저희에게 많은 기대도 해주시고 또 K파티에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K파티에게 좀 많이 배우면서 아이고. 저희 유권자 운동을 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희의 이상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유 변호사님 K파티가 처음 시작할 때 정치주권 되찾기, 청년 중심 정치주권 되찾기였는데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큰 역할이 뭐냐면 저는 선거주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주권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거주권을 찾아야지 정치의 주권도 뺏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주권 되찾기를 정말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화웨이가 캐나다 같은 사례에서는 통신주권을 뺏으려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텔스콤과 하는 그 통신회사 캐나다 1위가 있는데 그 회사에 사람을 다 집어넣어서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회사에 해킹을 해서 낙찰 입찰 금액의 1원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4G하고 5G 기술을 가져왔거든요. 이걸 대한민국에 똑같이 써먹으려고 하는 게 바로 화웨이를 통해서 4G, 5G까지 대한민국 우리 몸을 전부 다 까발리는 것과 같은 개인 사생활, 그죠? 네. 군사 기밀, 국가 기밀, 대기업에 대한 어떤 기밀들까지. 그래서 보면 중공에서 화웨이가 정기적으로 자료를 빼나가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승을 한 게 이번에 보니까 화웨이한테 5G 장비 반도체를 주지 말라니까 화웨이가 폰이 망하면서 4G밖에 못 만들고 10년 전 제품 4G를 이번에 만들어내듯이 그러고 시장에서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고 화웨이 장비를 추가로 더 이상 LG나 SK나 KT로 못 들어오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큰 역할이거든요, 사실.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만 문재인이 클린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연합체가 우방국들이 클린 네트워크 알겠습니까? 클린 선거 시민연합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문재인만 보면 유독 중국에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통신 주권을 4G와 5G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LG U+가 갑자기 선거 사업자로 통신 사업자로 들어오면서 화웨이를 썼던 LG U+가 낙찰된 거 아시죠? 총선 전에. 네네. 그런 의심이 가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호주의 사례를 적용시키고 캐나다의 사례까지 적용시켜서 중공이 내각제와 통신주권까지 빼앗고 선거주권까지 빼앗아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석구화 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 변호사님이 하시는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 선거 주권 지키기 또는 정권 되찾기 이런 부분, 그리고 저하고 정권 정치 주권 되찾기는 공통의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클린 선거도 정치 주권 되찾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주권을 되찾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하고 유 변호사님하고 뭐 생각도 너무 많이 같지만 앞으로도 공감대가 너무나도 크고 클린 선거 시민행동과 K파티도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오히려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아이고, 아니.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용원 대표님이 이제 이용원 대표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봅시다. 중국 공산당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국민의 77%. 그죠? 네. 예. 다 싫어하죠, 다. 예, 다 싫어하는데, 예.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예. 왜 안 합니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를 대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또 필요한 겁니다. 예. 왜? 아무도 대변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권에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침묵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이용원 대표님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유도하서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 청년들 중에 중국 공산당 하면 치를 떠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주사파 이렇게 갈 예,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도 주사파가 횡행한대요, 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의 전체주의적이고 정말 몰가치적인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이미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반중 정서가 아주 극에 달해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인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누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정치인이네 하고서 목에 힘주기만 바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용원 대표님이시고, 또 이용원 대표님을 비롯해서 아스팔트에서 끊임없이 작지만 끊이지 않는 목소리로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의 반중 움직임, 이러한 가치들을 담아서 결국에는 정치권에 녹여내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 변호사님께서 정확한 팩트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이요, 중공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입을 닫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대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70%의 국민 여론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정치인들도 60-70%는 반대를 해야 되는 흐름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0-70%가 아니죠. 거의 100% 그냥 또 편승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이 대한민국은 중공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77입니다. 싫어한다부터 해서 젊은 층은 더 많대요. 네. 80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23%입니까, 변호사님? 네. 23%는 중공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런데 그 23%와 정치권의 100%가 같이 중공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이 맞다라는 그렇죠. 반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결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사실 모든 문제가 중국 공산당하고 관련해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의 기본적인 문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어떠한 그런 공산주의적인 흐름, 하나 중국 공산당을 빼놓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면서 정치권만 침묵한다면 이런 정치권 필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언론이, 메이저 언론들이라는 언론들이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 특히 어른들의 여론을 만들어낸다 하고, 그걸 또 지상파나 보도 방송들이 따라를 하는데, 이 메이저 언론이라는 자들이 대부분 중공으로부터 얻는 광고가 상당합니다. 몇 억부터 몇십억이 되거든요. 또는 아시아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스폰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사를, 돈을 중공으로부터 적당한 광고를 받다가 또 중공이 가만히 있으면 중공을 때리는 듯한 기사를 썼다가, 그럼 이제 오해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70%는 중공을 빨아주는 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도 사실은 국민의 77% 중공이 싫다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방송도 못해주고 있다. 정치권도 못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반중 정서가 저는 중공이 조화가 70%가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반중을 계속 외칠 겁니다. 그리고 강한 국가 안보, 그게 뭐냐면요. 유 변호사님, 저는 지금 뭐 이제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예.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예. 중공이 유튜브도 장악했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도 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막 제재가 들어오고 맞아요. 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유튜브 임원들이 중공인들 엄청 많은 거 네. 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공 죽어라라고 외치는 우리 이용원 대표님과 또 유튜브 폐쇄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이용원 네. 대표님을 끊임없이 찍고 계시는 우리 네. 유튜버분들 하와이 특수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조중동 뭐 이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우리 유튜버분들. 예,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래서 유 변호사님, 앞으로 대한민국은 77%의 대한민국이 좋고 중공이 싫다. 대한민국이 중공의 속국이 되는 게 싫다라는 국민의 뜻을 저는 받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의 국민에게 국가보안법을 주변의 나라들이 일본 국가보안법, 저그들이 말하는 국가보안법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대만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북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김정은이를 위한 법. 그리고 노동당 규약요. 그리고 중공요 국가안전법 지금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압니까? 미국으로 견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중공에 반대되면 더 심한 처벌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국가적 상호주의로 안 하고 왜 국가보안법을 일부 좌파, 종북, 종중 세력들이 전부인양 여론을 만들고 문재인이 거기에 침묵하거나 동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중공이 싫다는 저는 77%는 국가보안법에 중공을 주적으로 놓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걸 원하냐라는 여론조사를 넣으면 저는 과반 이상 넘는다고 봐요, 국민의. 그래서 국민의 과반이 넘으면 국가보안법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상호주의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만 약화시키면 됩니까? 중공도 주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6.25 이후로 대한민국을 침공한 국가가 중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련이 도왔고요. 북계는 저는 국가라고 안 치기 때문에 그 집단들은 침공을 한 거죠. 사변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강화돼야 된다. 왜? 전 세계 흐름이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다. 이거는 수구주의가 아니고 중공과 또 일어날 수 있는 극단 테러 세력들의 9.11과 같은 여러 가지 폭탄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테러 집단까지 다 해서 저는 대한민국을 또 강화시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게 K파티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말씀에 뭐 100%다 동의를 하면서 예, 자, 세계적인 흐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지 예. 않습니까? 다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 여전히 거세고 그 다음에 예. 보수 우파적인 흐름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예, 그럼 왜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이냐? 예, 왜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우파 정치인들이 등신 같아서 그래요. 예, 네, 우파 정치인들이 등신 같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중 흐름 때문에 보수 우파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 국가라고 네, 하는 맞아요. 곳에서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맞아요. 곳에서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웬만큼 살 만큼 살면서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냐? 우파 정치인들이 등신 같아서 그래요. 그 흐름이 이미 세계적으로도 흐르고 있는데 유독 우파 정치인들이 저 좌파 정치인들한테 계속해서 정권을 뺏기고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얻어맞고도 찍소리 못하고 보수 우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하는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나라를 겪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물밑 기본은 저는 중공이라고 봐요. 좀. 왜냐하면 중공의 눈치를 보고 중공에 찍히면 내가 안 되겠더라, 떨어지겠더라, 또는 좌파들하고도 헤헤 하면서 뭐 형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패배주의 눈치 보고 그리고 중공의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비겁한 무능력하죠. 예, 무능력하고 아주 비겁한 우파. 놈들이 우파랍시고 네.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놈들을 우파라 생각 안 하고 3.4%의 소금이 멀지 않아
77%의 국민과 함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예. 아무튼 현실은 정말로 분통이 터지죠. 우리가 네. 중국 공산당하고 인접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동남아가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사실. 동남아조차도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다 대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민족의 정체성이든 국가의 정체성이든, 예. 아무튼 모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는 건 좌파 정치인들 탓이 아니죠. 왜냐면 걔네는 태생이 그쪽이라서 예. 걔네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걔네는 몰아내야 될 대상이지 걔네를 설득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 그러면 결국에 이 책임은 전부 다 기존에 우파 정치인들, 그리고 뭐 지금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우파 정치인 기득 세력들, 이들한테 다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들 또한 매수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냐. 분통이 터지지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77%의 중공이 싫다라는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짓 우파, 가짜 보수, 친중, 그죠? 이 자들이 몰라요. 저는 진실이라는 게 늘 밝혀지기는 하고, 아무리 불의와 거짓이 덮고 가고 묻고 가고 하더라도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점에 도화선이 생기고 어느 시점에 이제 예상도 못한 데서 터지기 시작하고, 네. 이런 일이 저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이 지금 방역으로 해서 많이 권력 비리나 측근 비리들, 범죄들을 숨기고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에서 이상직이가 이스타항공에서 71억 6천만 원이란 돈을 분식을하게 해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쪽에서 손절을 해버리고 거기서 4천만 원 빼고 71억 2천만 원을 설립을 해서 2년 동안 54억 원을 판관비로 쓰고 월급으로 쓰는데,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 경력도 없어요. 그게 항공사 비행기를 한번 띄운 회사도 아니에요. 그걸 54억을 2년간 쓰게 하고 서모 씨는 전무라는 자리. 말이 됩니까? 30대 같은데 30 후반의 전무 자리. 예.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는 확실히 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회사가 사라졌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은 이거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자, 사위 서모 씨가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활동비나 판관비 전무니까 전무면 카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연봉 포함해서 1, 2억 이상이다. 그럼 그 돈이 업계에 비해서나 회사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는 수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당연하죠. 그럴수록 권력에 있는 측근과 가족일수록 더 청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는 뭐 이상 없을까? 문다혜는 이상 없고 정수기는 뭐 그거에 대한 이상은 없을까? 문재인은 사위인데 우리 사위 좀 챙겨주란 말 안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이걸 다 덮고 가고 있다. 그리고 바둑이 드루킹, 김정수이가 경인선 가자 정신 못 차리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렇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이라는 드루킹 김동원이가 만든 조직이 경선에서 얼마나 문재인을 크게 도왔길래 당선되자마자 경선 후보 드루킹 가자, 경인선 가자 하는 거. 왜 특검 못합니까? 그리고 재판 2018년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이 그랬어요. 문재인하고 김경수가 같이 수행 비서로 경선 후보로 이동 중일 때 문재인이 지시한 것 같은 리크가 왔다. 바로 피드백이 왔다. 김경수의 패턴이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허익봉 특검 인터뷰에서 말했냐면 문재인과 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면 뭡니까? 보수 정당이고 55% 이상의 보수 국민들 대변한다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둔해야 하고 문재인을 빨아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중공을 싫어한다 77% 중에서 그 중에서 한 60%인 40몇 프로나 50%는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은 4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집회 시위를 맡고 있고, 틈만 나면 치고 있고, 이렇게. 변호사까지도 이제는 이렇게 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 동영상 잘 놔두세요. 나중에 이 변호사님 그 동영상으로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이제, Bluetooth disconnected.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악행이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권이 그동안 이제 지난 5년 가까이를 돌아보면은 예, 계속해서 이슈를 덮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이용호 대표님하고 한번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잊지 말자 문재인 이런 시리즈를 기획을 좋아요, 해서 좋아요. 예. 문재인 1년부터 문산군 예. 1년이죠. 예. 문산군 1년부터 문산군 예. 5년까지의 예. 그동안의 악행들을 시리즈별로 저희가 예. 한번 리뷰를 하고 백서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최고. 그런 프로그램을 뭐 이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불과 뭐 4년 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좋네요, 보면. 좋네요. 그렇지만 예. 악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 지금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서 정권이 바뀌어서 빠짐없는 적폐, 신좌파 적폐 수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 바로 돌리기,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하기 위해서도 그 기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 청해부대 300 병사들 장교들 중에서 270명이 확진됐지 않습니까? 272명이. 그거 왠 줄 알아요? 예. 청해부대 아프리카에 간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디 갔죠? 그 수행지가 아니고 네. 청와대 안보실 차장인가 하는 놈이 따로 지시를 내려서 우리 31명이 선장이 피랍된 거 협상에서 풀었으니까 그거 태워서 데리고 오라고 다른 경로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그런 일이 터진 거랍니다.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거는 네. 명백한 직권남용에 청년 장병을 죽일 수도 있었고 확진을 시켜서 전투력을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을 개망신을 시킨, 그죠? 문무대항함을. 그게 원래 가야 되는 임무지역이 아니었답니다. 지시를 해서 군에서 반대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걸 어겼는데 여기서 그 하나만도 유 변호사님이 문재인 정권의 악행, 정말 만행이라고 해서 그걸 안 남겨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이놈은 피해가고 퇴직 잘해가지고 요트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문무대항함이라 붙여갖고 요트 타고 다닐 거 아니,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끝날 리가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오늘 예. 박지원이 뭐 사표를 냈다면서요. 사의를 표시했다. 사의를 표시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아직은 사표 됐다는 말도 있고 아니더란 말도 그 있고. 배경은 뭐라 그러던가요? 뭐 배경은 들리는 이야기는 수산업자로부터 그러니까 공식화된 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 박지원 이런 인간들은 예. 이 정권을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예. 이제 말년되면 여기서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 말년되면은 예. 이제 안 그러면은 이제 줄줄이 마지막 한 놈이 다 엮어서 그냥 본인이 엮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여기서 발을 빼고 싶은 거죠. 저는 남북 통신선을 열면서 저가대에서 대변인이 실수한 말이 있어요. 남북 통신선을 동시에 열기 전에 우리가 수차례 친선어를 교환했댔습니다. 북계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물밑으로 친선을 교환할 때는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접 가지고 그 중공이나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만나서 네. 서로 주고받는 일을 합니다. 그럼 국정원 직원이 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외교부가 안 가잖아요. 그럼 블랙 요원이 가가지고 교환을 받고, 그렇죠. 그걸 박지원이가 받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박지원이가 그만둔 게 유 변호사님 말처럼 너무 북계가 많은 걸 요구하고, 이거를 현직에 있으면서 들어주게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런 것 같아요. 죽는다. 그리고 이건 걸리기가 너무 쉽다. 그리고 이미 죽을 짓을 미국이 했을 수도 뒤에서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느낌을 네, 박지원이 느끼고 있다.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죽을 짓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뭐 문재인이 한 짓이 뭐 한 줄이겠습니까? 예. 국정원 통해서 예. 네,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에 특정 시점에 어떤 정세나 아니면 이런 현실들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예, 기회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면은 예. 이제 저기가 맛이 갔구나. 예.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박지원처럼 이렇게 평생을 안테나만 세워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 한 번 호되게 감옥 가봤잖아요. 네네네. 예, 눈에 안대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예. 이제 문재인 정권 드디어 끝나는구나. 예. 다음은 없구나. 그런 느낌 저도 들어요, 지금. 예,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님, 우리가 다음번 이제 정기 토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북한 소식을 제가 좀 모르는 이야기를 북한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할 텐데, 예. 지금요,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이렇게 북에서 활동하시던 애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탈북자일 수도 있고, 북 안에서 이렇게 협조된 애국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문재인이 되면서 김대중이 명단을 주고 다 초토화된 건 아닌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모든 돈과 식량과 안전함을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 죽죠. 예. 근데 그걸 미국이 고맙게도 이렇게 거뒀더라고요. 미국을 위해서.
북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저 그게 너무 문재인 정권에서 악행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아, 그럼 뭐 이제 프로그램은 한 3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많은데. 그거. 아니, 안에서 꼭지로 아니면. 아니, 그 시리즈로 해야 돼, 시리즈로. 예.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 시리즈로 예. 문재인이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악행들. 그거는 근데 유 변호사님이 좀 준비해 주셔서 좀 준비를 그건, 하시는 그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좋습니다. 이제 나는 중국 공산당 빨갱이가 싫어요. 아, 그건 좋습니다. 이용원 대표님이 시리즈로 아유, 할게요, 준비를 제가. 해주시면 예, 좋을 것 할게요. 같고. 예, 중공 그런 정도로 소식하고 물밑 북계 소식하고 뭐 이런 네.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공 소식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공 예. 소식은 예. 대한민국에서 이용원 대표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네. 우리 이용원 대표님이랑 같이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예. 누구도 말씀을 해주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개 방송하면서 그죠 좀 테마도 나오고 정리가 됩니다. 그죠? 네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유 변호사와 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자주 고기 회동하잖아요. 고기 회동. 네네, 그렇습니다. 자주 고기 먹으면서 이제 다음 프로그램들 내용들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략 지금 시간이요 한 1시간 15분 지났거든요. 네네네. 예, 요쯤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혹시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간단한 질문 있으면 한두 개씩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뭐 매일 볼 건데 뭐 그건 맞아요. 우리 사이에 무슨 질문이야. 이런 거. 공개 방송도 정기적으로 할 테니까 나머지 또 우리가 매주는 실내에서 해야 되고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공개 방송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모시고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질문이나 마무리 뭐 인사를. 없으세요 질문?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인태 TV 대표님. 예, 김인태 TV인데요. 예.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이 예. 제일 이슈가 되는 그 4.15 부정선거가 예. 재판이 어떻게 돼 가느냐. 예. 이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대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두 가지 네네, 그렇죠. 예, 예, 그 예. 두 가지 모두 다 오케이. 궁금해하시는 간단하게 걸로. 좀. 예. 이제 제일 4월 15일 날 이제 그러니까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이죠.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재판은 모든 재판이 다 평등합니다. 누구 재판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원고 민경욱을 이유로 하는 그 재판이 처음으로 재검표를 했죠. 처음으로 재검표를 해서 6월 28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재검표의 결과는 뭐 아쉬운 면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나왔던 그 재검표 당시에 그 투표지의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린선거 시민운동에서 고발을 해서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선거 무효 소송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그 부분은 이제 8월 달에만 해도 지금 3군데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요? 네네, 재검표가. 또 비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지역구 소송은 8월 달에 3군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도 과정에서는 뭐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비례대표 무효 소송입니다. 4월 15일 21대 총선에 관해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인데 이거는 만약에 인용이 되면 해당 지역구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은 증거 보전만 9군데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법원에 갖다 낸 돈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6천만 원. 근데 이거를 지금 단 한 번의 재판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유 변호사님 주도하시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근데, 큰 거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원고 민경욱 소송도 제가 인벌브가 돼 있다가 지금은 나왔습니다만, 해당 재판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효 소송하고, 그 다음에 연수구을 무효 소송하고. 대법관이요? 네네네. 예. 해당, 재판이 똑같고, 예. 재판부가 똑같은데, 예. 지금 이제 대법원 앞에 가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원고 국민혁명당이죠. 원고 예. 국민혁명당 소송을 진행하라는 현수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래되지 않아서 지역구에 대해서 지금 벌써 3군데나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걸로 봐서는 조만간에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도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 무효 소송은 어쨌든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원고 또는 변호사들이 선거 무효를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게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무효인 거죠. 선거 무효인 거고, 실제 만약에 누가 조작해서 표를 넣었다, 이거를 재판에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대검찰청 앞에 저희가 천막을 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놈이 조작 선거를 했고 어떤 놈이 부정 선거를 했는지 실제로 누가 했는지 이 경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그러면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에 있어서의 역사의 시계는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위를 밝히기 위한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수사기관의 사명 부분이 또 남아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답 좋으시죠. 8월에 많이 또 바빠지시겠습니다. 진짜 계속적으로 좀 귀한 역할 좀 해주십시오. 네. 부정선거는 유 변호사님 참 제가 믿음이 갑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하나 네. 정도 더 하고 네.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뭐 국민들이 아는 것만큼이고요, 사실은. 근데,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명이라도 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진정성 있게 주장하는 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선 후보 중에 황교안이 어설프게 그 이슈를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다른 대선 후보는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검 얘기는 정말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특검이라는 건 정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든 국민의힘 내에서의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뭐 되지도 않을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책임 미루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됐어요. 왜냐면 유튜브 대표님들 중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시는 우리 너무 우영찬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진짜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차가 있어서 네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하고 오늘 여러분 괜찮았죠, 그죠? 오늘 제가 목이 많으셔서 유 변호사님도 목이 좀 쉬었고 네.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가 미소년같이 잘 나오고 아니 그 나이가 동갑인데 저 한 사람은 대학생처럼 입고 나오고 한 사람은 땀 뻘뻘 쩔어가지고 완전히 쩔어가지고 SK 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당한 것 같아 진짜로. 정통 우파 날라리 우파. 아니 새로운 흐름 새로운 흐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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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동갑이라니까 나이도 같고 오늘 제가